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한국에 보수가 있는가? 한동훈 친윤 구테타 책임 물어야 왜 윤 부부에 끌려다니나? 한동훈, 김문수, 윤석열 출당 조치 필요, 계엄 탄핵 반대 사과해야 를 필두로 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편집을 해 봤습니다. 한국에 보수가 있는가? 보수, 컨서베이티브, 자유 프리덤에 대해서 이 개념을 찾아보면은 구속이나 강제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정치적 색깔이 좀 덜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보, 프로그레스라고 하는데 여기 진보에서는 자유의 개념이 리버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보다는 변화, 개인의 권리, 사회적 평등 등을 중시하는 정치적 사회적 성향이다. 그러니까 진보에서 얘기하는 자유 리버럴은 정치적인 색깔이 좀 세고 보수에서 얘기하는 프리덤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색깔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또 인식을 해볼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초승달과 요게 샛별이죠. 금성. 우리가 초저녁이나 새벽에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금음달일 때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제가 좀 비유를 해본 겁니다. 밤하늘을 봅시다. 달은 초승달에서 만월이 되었다가 금음달로 변해가며 순환을 반복합니다. 정치도 그렇게 비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새벽별 금성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체성이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재명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슬로건에서 진짜가 무엇이간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정학이 해법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진짜 대한민국을 들고 나왔는데 진짜라는 게 개념이 참 어렵네요. 캐시플로우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조작을 극복한다. 자, 보수와 진보 개념을 제가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렇게 비유를 해본 겁니다. 보수, 컨서베이티브는 스루프 패러다임하고 비유를 해보고 진보, 프로그레스를 코스트 패러다임으로 비유를 해본 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재화, 재료에 노동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생산, 진보는 재화에 노동 가치를 부여합니다. 대차대조표를 보수는 중시한다. 진보는 손익계산서 조작을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이런 비유를 하게 된 것은 워렌 버핏 옹이 은퇴를 했는데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소개한 거에 주식을 언제 사시나요? 무엇을 보시나요?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버핏 옹이 하는 것은 우리는 주식이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을 때 거의 확실히 저평가라고 판단될 때만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런 기회는 가끔씩 옵니다. 저는 손익계산서보다 대차대조표를 주로 봅니다. 대차대조표에는 손익계산서보다 숨기거나 조작하기 어려운 탑들이 있습니다. 둘 다 완벽하진 않지만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슬프 분석을 하면서 현금 플로우도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그것이 뭔가 조작이 현금 중심으로 보면은 그런 조작한 것들이 거의 좀 무의미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간에는 상관관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사회인문학적으로는 상관관계의 탁월한 분석이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데이터 정보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도 그럴 것입니다. AI는 상관관계 알고리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분명 오늘과 내일이 변화무쌍하게 돌변하는 인과관계를 좀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한동훈 친윤 구테타 책임 물어야 왜 윤 부부에 끌려다니나, 뉴지의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5월 1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한문수 띄우기로 당칠 2에 꽃길 깔아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친한계 권성동 원내 지도부 동반 사퇴 주장, 이것이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진은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기념사진을 같이 찍은 건데요. 이번에 반대로 하루 만에 뒤집어졌죠. 한문수로 했다가 당원들의 반대로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사의를 표한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 지도부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연판장이라고 보통 그러죠. 성명서인데 많은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있네요. 한번 일일이 읽어보죠. 조경태, 송석준, 김성원, 서범수, 박정아, 김영동, 배현진, 고동진, 김혜지, 정연욱, 안상훈, 박정훈, 정성국, 한지아, 진정호, 우재준. 저는 일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배현진이라는 사람은 아마 언론계 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나와서 좀 기억이 좀 있네요. 다른 또 뉴스는 한동훈, 김문수, 윤석열 출당 조치 필요, 계엄 탄핵 반대 사과해야 라는 제목으로 윤현성 기자가 뉴시스에서 5월 1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계엄 옹호 앞장섰던 이들 선거 조직에서 기용하지 않아야 된다.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하고 검찰 출신이지만 최종 계엄이 났을 때 노선을 달리하기로 독대를 해가지고 그때 결론을 냈죠. 저는 탄핵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노선을 분명히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신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졌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좀 계속 어떤 정치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표를 좀 모으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력 및 경력을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경상북도 영청 출신이다. 대학교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입학. 그때 학생운동을 해가지고 민청년 학년 사건으로 2차례 제적되었고 1994년에 와서야 간신히 졸업장을, 명예 졸업장인지 그렇게 받았다, 이런 얘기고, 노동운동 활동을 했었다.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초는 섬유 노조 도시산업 선교에서 저는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조운동은 솔직히 그때 표현하는 여공들, 우리 이 여공들이 시작을 했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를 인정을 안 하고 요즘 뭐 민노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까짝들거리는데, 그런 조직이 생기기 전에 그 여공들의 그 노동운동, 어, 이런 거 좀 중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향을 했대요. 이 김문수 전 지사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태통주의에 심취하여 공산혁명을 꿈꾸기도 했었는데 이제 전향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된 건데, 현재는 명확한 반공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반공은 북한에 대한 반공이지 중국에 대한 반공 같지가 않다 하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옵니다. 경기도지사를 그 민선 4기 경기도지사를 했고 재선에 또 성공해서 2014년까지 재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경기도 이런데 인천 뭐 이런 데를 다 포함해가지고 친중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경천 출신이라서 제가 좀 한 십수년 전에 같이 그 뭔가 인증 자격 그 학습하던 그런 분들하고 거기에서 그 들은 얘기인데, 경북에서 통용되는 지역차별 표현들이 있답니다. 안동 양반, 의성 사람들, 영천 것들, 애구 새끼들이라고 회자된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내에서도 이렇게 출신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네요. 영천 것들, 애구 새끼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네요. 안동은 뭐 끝까지 양반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소식통에 따르면 벤스는 놀라운 정보를 받은 후 인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휴전회담을 장려했습니다. 알레이나 트레인 CNN에서 5월 11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JD 벤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임시 국가안보보좌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들 이 세 명이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설명을 거부했지만, 세 명의 관리를 설득하는 데 있어 미국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도 파키스탄 정정에 미국이 개입을 뭔가 했는데 전화를 걸어서 놀라운 정보를 받은 후 인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놀라운 정보의 출처라든지 그게 오리무중입니다. 어쨌든 그 휴전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양쪽에 다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미국이. 뭐 밤새 뭐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정보는 과연 무엇일까? 휴전을 바로 할 만큼 영향력 있는 정보일 것. 놀라운 정보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일까? 이게 참 양국이 그 전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서로 전투기 떨어뜨렸다 해가지고 중국의 그 전투기가 일부 떨어졌다는 것도 있고, 또 인도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도 떨어진 게 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데, 과연 놀라운 정보란 게 무엇일지 제 수준으로는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왜 그들은 무력 충돌을 끝냈을까? 중국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 뭐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은 제 수준으로서는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히토시프, 중국이 미국 없이 붕괴하고 있다는 레리 커들로우의 주장을 거부하고 우리는 실제로 최악의 고객이라고 말했습니다. 쇼빅센 바타차르지 벤진가라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5월 10일 날 한 얘기인데요. 경제학자 피터 쉬프라는 사람,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리버럴한 경제학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현재 트럼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피터 쉬프라는 사람이 로이터 통신을 인용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약 1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관세가 미국 자산에서 외국 자본을 쫓아내고 있으며 더 깊은 금융위기를 촉발하고 있다고 반복을 했다. 왜 미국 자산에서 외국 자본을 쫓아낸다? 아닌데 우리는 미국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관세 때문에 미국이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4%의 인구의 경제력이 그러니까 인구 머릿수로 따지는 게 경제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중국의 생산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글로벌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미국의 수출 안 해먹어도 중국은 살 수 있다.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벤진가는 금융 미디어이다. 개인 투자자 중심 정보를 제공한다. 피터 슈프라는 경제학자도 장하준처럼 악당 경제학자인 모양이다. 미국은 분명 내상을 각오하고 중국에 큰 중상을 입히려고 함을 저는 그렇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그렇게 인식을 할 뿐입니다. 미국도 상처를 입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일어설 수 없는 큰 부상, 중상을 입어서 앰뷸런스에 불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중국의 핵 무역 전쟁 옵션 시진핑이 미국 주택 시장을 1년 만에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또 에릭 맥코넬이 벤진가라는 데서 또 추가로 5월 1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이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모기지 담보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국채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간 이거를 한꺼번에 풀어버리면은 미국 주택시장이 폭삭 망한다 이런 표현이죠. 인사이드 모기지 파이낸셜의 가이 세칼라 전무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리를 강하게 공격하고 싶다면 국채를 처분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미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즉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 이것은 만기 전에 매각을 다 중국이 처리한다면은 채권 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거로 저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이 MBS로 시장에 범람하면은 이게 뭐 모기지 뭐 이런 거의 약자인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이 음악이 멈추면 의자가 없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따르는 연쇄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 나와 있는데 캐나다와 일본도 대규모 모기지 담보증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재무사 아니 일본의 재무상은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수정했죠.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BTIG 모기지 및 특수금융분석가인 에릭 하게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중국, 일본, 캐나다 중 하나가 보복 목표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 모기지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 CNBC도 리버럴한 언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제 전문가는 아니고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천하지만은 그래도 생각하고 들었던 정보는 만약에 중국이 그걸 다 미국 국채를 다 내놓는다 하면은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국이 현재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달러를 찍어서 사주면 되는 거예요. 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왕창 풀리게 되니까 달러 가치 하락과 동시에 중국 위안화 상승으로 중국은 더 수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승자박이 될 거기 때문에 미국도 내상을 입지만은 미국은 버틸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기축통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 달러, 그 5일 달러 그것만이라도 자기네 그 화폐로 어, 통화가 되도록 결제를 했다는데 결국 그 받은 돈을 정유 회사들이 석유 회사들이 바로바로 달러로 바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퍼지는 중국 버블 붕괴. 자, 앞에는 그렇게 이제 중국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의 그 리버럴한 뉴스들이 소개했지만은 일본 쪽에서 건설 비용 떼먹고 방일 관광객 무더기 취소에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일본 얘기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해서 아연실속했다. 모리 다카하 히사가 뉴스 포스트 세븐이네요. 제가 제대로 읽었나 모르겠네. 관세 전쟁 그보다 앞서 붕괴된 중국 부동산 버블의 역량이 서서히 세계에 그림자를 들이고 인바운드 내수 경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관광지 등에서 시작되고 있는 중국발의 불황. 이쪽이 울 수밖에 없어요. 홋카이도와 니세코 에리어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실업거의 남성이 파안한다. 니세코는 예전부터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코로나 사태 전부터 부동산이나 숙박사업 등에 자금을 넣어와서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거품은 조용히 종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기업도 개인도 대혼란에 빠져 있다. 자국 생활이 여의치 않은데 외국 일본 얘기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는 상대방의 말에 아연실석밖에 없습니다. 주택 자재 판매 회사 남자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4월 중순 현지 홋카이도 내 TV가 니세코 최대급 호텔 건설을 추진하는 아시아계 기업의 파산 신청을 일제히 보도했다. 디벨로퍼의 자금 융통 악화해 2021년에는 최대 기업의 중국 홍다 집단이 총액 약 3천억 달러, 약 50조엔이나 되는 부채를 안고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도쿄도 내에서 여행 대리점을 운영하는 일본인 여성. 그러나 그 것은 갑자기 왔다며 어깨를 움츠린다. 뭐 이렇게 됐는데 단체 여행 계획했다가 취소. 그 다음에 이제 홋카이도 등에 부동산 투자했다가 연락도 안 되고 자재값도 못 받고 일본 건설 기업들이 좀 짓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답니다. 뒤에도 그런 류의 우리나라 영종도에도 그런 일이 있고 제주도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공사가 또 수출되었다 하는 얘기. 비지라는 우리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건물을 콩비지 같이 됐다. 이것이 이제 미얀마 발생 사건에서 태국의 그 고층 건물이 무너진 사건과 또 1대1로를 통해서 그 중국 그 고속철도 이것도 계속 개통이 지연돼 가지고 2030년 개통 예정 이런 게 있고 장차 라오스를 경유해 중국과 연결된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태국 누리꾼들은 살아있을 때 개혁을 볼 수 있느냐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다. 규모에 맞지 않게 너무 그 중국부터 동남아 태국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만든다는 그 착상 대단한 욕망인데요. 미국은 그탄 땅덩어리를 고속철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험 삼아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딘가요? 라스베거스인가? 그렇게 가까운 데만 한번 해본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비행기로 다닌다고 그러네요. 멀리 있는 거는. 고객들은 불평하고 문제의 건설사나 대리점은 갑자기 소식불통입니다. 방콕의 부동산 회사 남자. 비지공사라는 말이 이제 중국어 두부 모노공정의 일본어 번역입니다. 비지공사. 일본어 번역 참 잘했네요. 중국 애들이 비지공사를 하고 있다. 중국에 오는 세계는 한층 더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일본 측에서도 중국이 지금 부동산 버블 붕괴 때문에 각국의 피해를 왕창 주고 있는 애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댓글, 요들, 가나코, 트라, 테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과의 거래는 전액 선불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하는 편이 손실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일본 중고 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영국 거래처에 중고 자동차를 수출했다가 대금이 지불되지 않아 수천만 행의 손실이 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후불로 해서 그랬대요. 설령 성금을 받는다고 해도 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은 또 그런 것도 발생하니까 반드시 전액 선불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하네요. 근데 선불로 받아가지고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범죄 집단들은 그냥 현장에서 맞다이 하는 거죠. 마약 거래하는 거 보면은 딱 거기에서 수틀면 거기서 총들 쏘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안 믿으니까 걔들은 현장에서 현물과하고 돈하고 딱 그런 게 이제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자관 그 신용 사회도 지금 이 세계적인 신용 사회도 중국에 의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고 있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지구를 뒤흔드는 중대 발표라니 국제 변호사 해설 그것이 증거. 저도 지각을 흔들 만한 그런 중대 발표라는 게 도대체 뭘까 했는데 유아사 탁구라는 그 분이 일간 스포츠에 그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5월 15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을 하지 않을까. 5월 15일에 터키, 투르키가 중재 국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분석으로는 이것은 트럼프가 움직인 것이 틀림없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세계를 뒤흔들겠다고 한 전날 트럼프가 뭘 했냐면 이 회담의 땅으로 푸틴이 제안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사시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일본말 사시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안 찾아봤어요. 이날 인도와 파키스탄이 즉시 정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유아사 씨는 그것은 트럼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양쪽과 친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반트럼프 미디어가 아니었다면 사상 최고의 예술적인 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그 반트럼프 미디어 언론들이 레가시 미디어라고 요즘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것을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직접 협상을 이스탄불에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즉각적인 인도 파키스탄 휴전이 난다. 이게 지각을 흔들 만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기 그 댓글 중에 삐딱하게 보면 삐딱하게라는 표현을 잘 했네요. 좀 비판적으로 보면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두 대규모 군사 충돌에 관한 이야기여서 관심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각이 흔들 만한 것이라면
국지전쟁의 휴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제3차 대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도에도 중차대하지만은 국지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그 분쟁이 일어났죠. 비행기까지 전투기까지 동원되는 그것도 국지전이기 때문에 미영 관세 협상은 무관세 등으로 단결을 과시했고, 스위스에서 벌이고 있는 미중 관세 협상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가 관심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 해체와 한반도 통일 정도가 지각 변동 수준의 사건이 아니냐. 그 트럼프 아저씨가 그 너무 뻥을 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지각 변동, 지구를 뒤흔드는 중대 발표라면은 중국 해체,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 소련 해체처럼 그 정도가 지각을 뒤흔드는 거지.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중국 해체와 동시에 한반도는 통일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이게 제 생전에 볼 수 있는 일을 희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열광하는 청년들, 아주 그 사진을 재밌게 찍었네요. 불교계는 더 평이하고 대중 친화적인 표현으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명칭을 사용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은 나라.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1%. 비종교인과 2030에서의 불교도의 호감도가 상승. OECD 스트레스 받는 국가 1위가 대한민국, 2위가 미국, 3위가 벨기에랍니다. 정신질환이 만연함에도 정신 서비스는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 이 나라에서는 자살이 사망원인 4위이다. 우리나라가 그렇답니다. 이 집단은 우울, 울분, 삶에 대한 불만족 모두 전체 평균보다 심각했다. 30대가 연령별로 가장 우울하다.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37%,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회 분위기 22.3%, 이 돈 위에 결혼하는 남녀의 사진을 상징적으로 게재를 했네요. 그것도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직장, 괜찮은 결혼, 괜찮은 집을 마련해야 한다. 정말 30대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 때는 남자가 취직하면 여자들이 취집을 왔어요. 나 직장 그 대기업 들어갔어. 그러면 아우 결혼해. 그럼 오케이. 전세 월세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그때 여성들은 그랬는데 지금은 어렵네요. 아기도 안 낳고. 잠깐 부처님 오신 날에 청년들이 열광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비리나 잘못 은폐 85%, 정치,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85%, 울분 이런 거 참는 거,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회 참사에 이렇게 30대들이 울분과 우울증을 내고 있는데 이거를 밖으로 표현해내지 못하고 부처님 오신 날 자기 수양으로 풀어낸다는 거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분노 유발 요소들, 그러나 참고 사는 30대, 생존을 위해 참고 살 것이다. 그걸 이용해 정치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을 용인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도발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과거 왕권 국가가 되었을 때 왜 불교를 받아들였는가? 백성 지배 목적도 있을 터.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신경 쓰지들 마시고 저기 불교에 심취하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불교가 고구려부터 들어와 가지고 백제, 그 다음에 신라 다 불교가 됐었죠. 앞으로 AI를 통한 부처님 말씀 상담으로 치유받는 시대가 올지도. 참 이런 표현은 멋있긴 해요. 고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그 수양을 하는데 정치권을 보면은 85%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 열광한다?
현실 도피의 다른 말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행동을 선택하라. 정치에 관여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한 행동을 선택하라. 그게 선택 중에 하나가 정치라면은 정치적 발언을 30대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기한은 개화돼지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맨 앞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대한민국의 실체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제가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이재명이가 얘기하는데 나는 이 친구 웃는 얼굴 자체가 보기가 싫어요. 아주 간신 뭐같이 생겨가지고 국민을 인민으로 만들고 개돼지로 만드는 자, 국민은 선택의 폭이 이제 근데 없어졌다. 이재명이 이 타이밍을 그렇게 좋아하는 좌파들이 친중 좌파들이 그렇게 많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뭐 어떤 시내나 뭐 어디 동창끼리 얘기하면서도 참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친중화가 국민들 수준까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명 변호사 레닌 에드로안 전철받는 이재명 인민재판 도입날 올 것. 제 생각을 맞추기나 한 듯이 이런 뉴스를 이기명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보도를 해줬어요. 5월 11일 날 18시 어저께 저녁 때죠. 여기 뒤에 편집한 거니까 제가 앞에 그런 거를 한 거를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민주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 통과, 4심제 대법관 100명, 헌재법 법원조직법 발의, 이재원 회장 이 무죄 위에 대법원 헌재까지 뜯어고쳐 좌파 사법부 안쳐 인민재판 도입되는 날 올 것. 민주 이 홍위병 자처 레닌 에드로안 떠올라.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선거법 개정안 4심제 도입 대법관 100명법 대법원장 특검법 등 이재명 무죄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고 말한 레닌이 떠올랐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11일 뉴데일리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최근 법사위 행안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런 이제까지 이런 법안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고 이것을 기상천외한 제도라고 평가를 했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 단 한 사람만의 무죄 판결을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다. 튀르키 에르도안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사법부부터 장악했다. 이런 소연을 하고 우리나라가 87년도 민주화 이후 여기 6.29 선언인가 그때쯤 되는 거죠. 88 올림픽 하기 전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상권 분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저도 그 그림으로 이 국회 독재 나라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민사회주의라고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목루TV라고 부부방송 알뜰광장 문수대 코나 제명아이라고 5월 11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그 발언한 내용들을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영종도에 내국인 카지노 지으려 했던 박근혜 정권 때 강행, 탄핵당하면서 좌절, 송영길이 물었는데 어쨌든 친중 내가 먹어야겠네. 이영복 인천시장이 먹으려고 또 달라붙었고 지들끼리 자중질환으로 일어나서 중국 자본이 떠났다. 지역주들이 주변 땅을 사들였고 자꾸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 상징이 영종도의 미단시티다. 뒷담 말고 중국 자본이 철수한 내국인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하는 지금 내국인 카지노는 강원도 정선뿐이 없죠. 근데 영종도에 이런 내국인 카지노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행심을 더
좀 이런 거를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날아갔을 때 게임 오버이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묻고 기존 친윤 세력을 갈아치워야 한다. 어, 한동훈 중심으로 국힘이 돌아간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될까? 역대급 이상으로 이상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국민의힘 입당 권유하는 한동훈 1,000원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외부 환경 변화가 큰 변수로 다가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그 외부 환경 변화라는 게 뭘지, 트럼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항이긴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계엄 잘했다고 자기네들은 생각한답니다. 자기는. 그러나 한동훈은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입장으로 친윤으로 탄핵 반대를 했던 언더커버들이 방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했는데, 그 뉴스가 앞에 먼저 제가 그 편집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연판장을 쓴 국회의원들이 친한동훈 그런 계열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는 정치 콘텐츠와 선거운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진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5월 2일 했는데, 한마디로 뭐 일일이 읽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1인 미디어 방송국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직업이 됐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 한 호기심으로 나이 먹어서 시작한 거지만은 뭐 용돈도 못 벌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어쨌든 구독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공식적인 정치적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원과 유료 후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부는 의도하지 않게 허위 정보 확산에 관여하게 된다는 부정적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그 인플루언서가 누가 돈을 받고 있나요? 누구한테 돈을 받고 있냐? 이게 핵심이다 이거죠. 현재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인플루언서의 정치적 내용과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 현재 미디어법은 SNS 있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에 대해서 규제할 어떤 방법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The Conversation에서의 루이스 스탈 엘리자베스 두보와 미셸 바틀먼은 3명의 기자가 쓴 것을 위키리크스 유진 기자가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